교수님, 사실 한국어는 그냥 중국어에서 파생된 변형 언어잖아요? 한글은 한자보다 수준이 낮은 문자죠. 중국어를 배우면 아시아의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프랑스의 명문대 소르본 대학교에 다니는 클레어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클레어 루이입니다. 21살이고 부모님은 파리에서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시며 저는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언어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럽의 여러 언어들을 배웠고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시아 언어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교실은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고풍스러운 공간이었고 창밖으로는 세느강과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업 중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 왕리우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사실 한국어는 그냥 중국어에서 파생된 변형 언어잖아요. 한글은 한자보다 수준이 낮은 문자죠. 중국어를 배우면 아시아의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남학생의 표정이 씁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준우였습니다. 준우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우리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왕리우 군. 그럼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불어 한글 한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클레어, 이 한자를 읽을 수 있나요? 저는 한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획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교수님. 못 읽겠습니다. 이제 이 한글은 어떤가요? 교수님이 한글로 적힌 단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글자는 가라고 발음합니다. 이 모양은 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입니다. 놀랍게도 몇 분 안에 저는 칠판에 적힌 한글 단어들을 더듬더듬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입니다. 한자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자 체계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글 역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훌륭한 문자랍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문자는 쉬울지 몰라도 한국이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여러 선택지 중에 서울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도쿄와 베이징은 너무 경쟁이 심했거든요. 서울은 그냥 차선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인천에서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프랑스보다 더 발전했잖아?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와이파이까지 잘 됐거든요. 파리의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냄새가 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인터넷 속도는 프랑스보다 몇 배는 빨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는 서울 탐험으로 바빴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 강남, 홍대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역마다 화장실이 깨끗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리의 메트로는 항상 지연되고 화장실은 찾기도 어렵고 더럽고. 여긴 정말 다르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밤 11시에 배가 고파서 룸메이트에게 물었어요. 이 시간에 뭐 먹을 수 있을까요? 룸메이트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주문하면 30분 안에 와요. 새벽 3시에도 배달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새벽 3시에도요? 프랑스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데.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정확히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 생활이 2주째 접어들 무렵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지수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오늘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대학병원은 예약이 필요하지만 근처 내과에 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병원에 도착해서 보험카드를 등록하고 15분 만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진찰해 주셨고 약까지 처방해 주셨어요.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프랑스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간단한 진료를 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약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분명히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금방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맞았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간판이나 메뉴판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한글을 무시했는데 이제 보니까 대단한 언어였어. 왜 나는 이걸 더 일찍 배우지 않았을까? 어느 날 저녁 홍대에서 쇼핑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되어가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지 못해 당황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괜찮니? 길을 잃었니? 할머니는 천천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열차를 타야 하는지,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티켓을 사는 것도 도와주셨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우리나라에 와줘서 고마워. 한국어 잘하네. 공부 열심히 하렴.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파리에서는 관광객이 길을 잃으면 대부분 무시당하거나 때로는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구나. 또 다른 사건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신용카드, 현금, 심지어 여권까지 들어있었죠.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다행히 영어로 다시 물어봐 주셨습니다. 클레어 루이 씨인가요? 지갑을 찾았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제 지갑을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여권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지갑을 발견한 대학생은 제 여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였으면 절대 못 찾았을 텐데요. 그 학생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의 도덕성과 친절함은 정말 놀랍다. 이건 내가 알던 유럽과는 다른 세계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어를 꽤 능숙하게 읽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초반에 가졌던 편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은 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너 진짜 한국어 배웠어? 대박이야. 친구 소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야.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오고 인터넷은 빠르고 배달 시스템은 환상적이야.
심지어 의료 시스템도 프랑스보다 효율적이더라. 소피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아시아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네. 맞아.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한국은 진짜 미래형 국가야. 몇 주 후 다시 소르본 대학교의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리우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어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죠. 한국어 같은 작은 언어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우, 너 한글 읽을 수 있어? 리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왜? 저는 칠판에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적어도 한 번은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고 준우는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수업 후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클레어.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주다니 기쁘네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다시 갈 거야, 꼭. 지금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대학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보세요. 깨끗한 도시,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